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추석이 코앞이잖아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가요. 네. 이맘때쯤 되면 우리 주부님들 또 우리 가장분들은 어디서 좀 여윳돈 안 생기나 좀 바라실 텐데요. 네. 감사한 분들께 명절 맞아서 인사드릴 일도 많고 참 돈 나갈 일이 참 많은 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분 말씀 들으시면요.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그 세미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뭔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어떤가요? 예, 추석을 앞두고 돈이 참 많이 필요하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공돈을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숨겨진 공돈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화된 돈, 깜빡한 돈, 무려 1조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만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연금저축이 5천억이나 쌓여 있다고 하고요. 또 모르는 금융자산이 또 5천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라는 모르는 돈이 여러분들 뒤에 숨겨져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기연금저축 상품은 물론이고 사망자의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그런 보험금까지 해서 그동안 잊고 지낸 휴면 예금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다 곳곳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객이 찾지 않은 계좌의 상당수가 대부분 사실은 120만 미만의 그런 그 소액 계좌다 보니까 월급을 예전에 뭐 5만 원씩 뭐 10만 원씩 해서 이제 세액 공제 받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모아뒀던 게 나중에 찾고 보니 이제 그런 돈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최근에 은퇴하신 50대의 어떤 남성분은 은행에 갔다가 딱 어느 이 계좌를 찾았는데 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5만 원씩 부었던 돈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120만 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복권 탄 것 같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걸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네. 네. 사람만 잠자는 줄 알았더니 돈도 잠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휴면 계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제가 어디 은행에다가 그걸 가입을 했었나 기억해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만약에 어떤 은행에 가입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셔서 나의 휴면 계좌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이제 문제일 텐데요.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그 검색창에다 은행연합회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국은행연합회 사이트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우측 하단에 보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름과 주민번호 같이 그리고 공인증서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은행이라든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우체국까지 숨겨진 돈을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조회해봤는데요. 저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해보셔서 추석 공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증권회사에 나도 모르는 주식, 왜 예전에 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가물가물한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주식을 하다가 막 많이 손해가 나서 열어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냅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네. 예전에 뭐 공모주를 받다던가 그런 것들 주식을 이제 잊고 사시다가 이것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아까처럼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번엔 좀 다른데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요. 우측 하단에 주식 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주식 조회 서비스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잊고 있었던 주식을 또 한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예탁결제원의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사망한 분이 미리 이렇게 좀 무슨 계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막막하잖아요. 네. 사망한 분들 유족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험을 되게 많이 들어놓으세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험금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억 가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입하셨던 그런 보험들 관련해서 보면 가입은 잘 하시는데 잘 찾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그 충청남도에 사는 B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사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보험 내용을 보시고 이제 조회를 했는데 한 3군데에서 한 몇 억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생을 새 출발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내분께서 보험 가입 사실을 말씀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에 대한 그런 금융 계좌를 찾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방금 우리 주식을 찾았던 그 한국 예탁 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상속인이 일단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농협이나 국민은행 또 삼성생명에 가셔서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며칠 뒤에 접수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접수번호와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분의 뭐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숨겨진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들이 또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속 절차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처 찾기도 참 요즘 마땅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이런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항상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예금 위주로 그다음에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예금에서 제일 좋은 건 특별한 RP 4% 1년짜리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1년짜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주식을 하자니 조금 불안하고 근데 한 달 뒤가 지나고 나면은 왠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략을 아주 짧은 그 단기물에다가 좀 고금리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는 다시 주식이라든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MA나 RP 이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네. 대부분 금리가 2.45%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BSTB라는 전자단기 사채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사채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돈놀이하는 그런 그 인식이 드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에 아주 짧게 돈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큰 기업에 짧은 기간으로 뭐 한 달이나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해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기업이 이렇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기업 어음이라는 CP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업이 CP를 발행하지 않고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또는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런 걸 가지고 담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담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채권을 만든 게 담보부증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ABCP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ABCP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종이로 왔다 갔다 하고 전산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금은 조금 더 그 유동화를 시킨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유동화 시켰냐면 금감원에 제출하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디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전자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종이 계약서를 쓰던 거를 이제 컴퓨터 계약서로 인터넷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ABSTB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1개월이나 3개월을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MA나 RP처럼 2.4% 5% 수준밖에 안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의 고금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 고객분들 같이 가입했던 그런 ABSTB를 한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했던 거는 뭐냐면 뉴스타 알바트로스 제2차 PF 전자단기사채라는 이름은 좀 길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단기사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신용등급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해드린 건 A2 플러스인데요. 보통 보면 은행의 예금들이 A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A1부터 저위험 상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 A1의 다음인 A2 플러스에
때 그런 저위험 상품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왜 신용 등급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A2 플러스나 A2 제로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그런 신용 등급을 내려갈 때는 몇 단계씩 내려가지는 않고요. 한 단계씩 내려가기 때문에 A2 플러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금리는 괜찮고 회사도 괜찮은데 A2 제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A2 마이너 상품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A2 마이너스까지는 이게 저위험 상품이지만 그 바로 밑에 단계인 A3 플러스는 중위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몇 프로 약간 정말 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위험한 건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A2 마이너 같은 저위험에서 바로 중위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은 피하시고 A2 플러스나 A2 제로인 그런 전자단기 사채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롯데건설 연대보증, 대우증권 매입약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담보보증권이 문제가 됐을 때 롯데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연대보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건 단기물이다 보니까 매입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1개월 또는 3개월 뒤에 내가 이거를 시장에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증권회사에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연대보증을 어디서 해주느냐, 매입약정을 어디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채권의 그 신용등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연대보증 해주는 업체 자체도 보면 튼튼한 것인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자를 아니 원금만 주는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뭐냐면 A2 플러스의 그런 ABCP 쪽이 전자단기 사채이면서 보증 자체가, 연대보증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면 알만한 그런 큰 기업에서 연대보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연대보증을 해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보장해주는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증권사에서 매입약정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데보다는 높은 데일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1억을 운용하셨을 때 보면 운용일수가 2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채 안 되는 건데 세후 수익률을 보면은 3.6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MA 금리보다 1.2%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로 운용하시면서 고금리로 운용하실 수 있는 건 이런 ABSTB라는 전자단기사채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요즘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조금 안도감을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퇴 자산 관련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보윤 PB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